지금 몇 시인 줄 알아? 벌써 7시야. 또 늦잠이네. 정말. 이하늘은 침실에서 나와 거실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 오미선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날카롭게 들렸죠. 8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익숙해진 일상이었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몸이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다고? 하루 종일 집에서 뭘 한다고 피곤해? 밖에서 일하는 사람은 뭐가 되고? 오미선의 눈빛이 유독 차가웠습니다. 하늘은 고개를 숙이며 부엌으로 향했죠. 진짜 한심하다. 시집 온 지 8년이나 됐으면서 아직도 이 모양이야. 시아버지 장기철이 신문을 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태준이는 아침 7시에 나가서 저녁 7시에 들어와. 그런데 너는 뭘 하고 사니? 죄송해요, 아버지. 앞으로 더 일찍 일어나겠습니다. 말로만 그러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 정말 답답해 죽겠어. 하늘은 35세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8년이 흘렀죠.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시댁에서 함께 살며 살림을 도맡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의 진짜 정체였죠. 하늘은 사실 하늘그룹 박대현 회장의 외동딸이었어요.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인 하늘그룹의 상속녀였던 겁니다. 하지만 8년 전 진짜 사랑을 찾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어요. 당시 하늘은 재벌가의 화려한 삶이 지겨웠습니다. 자신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두 돈과 권력 때문이라는 생각에 상처받았죠. 그래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위장하고 태준을 만났어요. 태준과 시댁 식구들은 하늘이 가난한 고아 출신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혼자 살아왔다고 했거든요. 빨리 아침이나 차려. 우리 배고파 죽겠어. 네, 금방 준비할게요. 하늘은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였어요. 8년 동안 매일 반복했던 일이었죠. 시댁 어른들의 끼니를 챙기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해. 우리 집안에 뭘 보탬이 됐다고 이렇게 살고 있어? 오미선이 투덜거렸어요. 돈도 못 벌어오고 애도 못 낳고. 정말 쓸모없어. 어머니, 그런 말씀은. 뭐가 그런 말씀이야? 사실 말하는 거잖아. 하늘의 가슴이 답답했어요. 8년 동안 이런 말을 수없이 들었지만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오늘따라 시댁 식구들의 시선이 유독 차가웠어요. 뭔가 다른 일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 6시가 되자 태준이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온 거였죠. 여보, 일찍 들어왔네. 하늘이 반갑게 인사했지만 태준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하늘아, 잠깐 얘기 좀 하자. 무슨 일이야? 거실에 앉자. 태준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하늘은 불안한 마음으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시댁 식구들도 모두 거실에 모였죠. 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아, 우리 이혼하자. 뭐라고? 하늘은 귀를 의심했어요. 갑작스러운 이혼 얘기에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다른 사람이 생겼어. 다른 사람? 태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부잣집 딸이야. 아버지가 건설회사 사장이고 집안이 정말 좋아. 시어머니 오미선이 거들어 말했습니다. 하늘아, 미안하지만 우리도 태준이 편이야. 그 여자가 우리 집안에 더 도움이 될 것 같거든. 시아버지 장기철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태준이가 더 좋은 조건의 여자를 만난 거야. 내가 이해해줘야지. 하늘은 믿을 수가 없었어요.
8년 동안 함께 살아온 가족들이 이렇게 냉정하게 나올 줄 몰랐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집에서 나가야지. 새 며느리가 들어올 텐데. 오미선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어요. 어머니, 그래도 8년 동안. 8년이 뭐 대수야? 내가 우리 집안에 뭘 보탬이 됐니? 돈도 못 벌어오고 애도 못 낳고. 하늘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르는 걸까요? 태준이 차갑게 말했어요. 내일까지 짐 정리해서 나가줘. 유리가 이사 올 예정이거든. 유리요? 내 새 여자친구야. 최유리. 정말 좋은 집안 딸이고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 하셔. 하늘은 온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습니다. 8년간 참고 또 참아온 시간들이 떠올랐거든요. 알겠습니다. 하늘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마세요. 후회? 뭘 후회한다는 거야? 오미선이 비웃었습니다. 내가 나간다고 우리가 뭘 후회해? 오히려 잘 됐지. 하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내일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그리고 이혼 서류도 빨리 진행하자. 태준의 말에 하늘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날 밤 하늘은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8년간의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슬프기보다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졌거든요. 하늘은 서랍에서 오래된 명함 하나를 꺼냈습니다. 8년 전에 마지막으로 받았던 아버지 회사 명함이었어요. 이제 돌아가야겠네. 하늘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어요. 진짜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 온 거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일찍 일어나 짐을 정리했어요. 8년간 모은 물건들이지만 가져갈 건 많지 않았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하늘이 짐을 싸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는 표정이었죠. 빨리 나가. 유리가 오후에 온다고 했거든. 태준의 재촉에 하늘은 마지막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럼 이제 가보겠습니다. 하늘은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야, 그냥 가는 거야?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오미선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하늘은 멈추지 않았어요. 문을 나서는 순간 하늘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하늘은 택시를 잡아탔어요. 목적지는 8년 만에 가는 곳이었죠. 하늘그룹 본사로 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늘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8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자신을 되찾을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기도 했죠. 하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더 이상 순진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진짜 하늘그룹의 상속녀로 돌아갈 차례였어요. 어머니, 아버지, 안녕하세요. 하늘이 집을 나간 지 불과 몇 시간 후 현관문이 열리며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오, 유리야. 어서 와. 오미선이 환한 웃음으로 최유리를 맞았습니다. 태준 옆에 서 있는 유리를 보며 감탄했죠. 유리는 29세로 보이는 젊고 예쁜 여자였어요. 온몸에 명품을 걸치고 있었습니다. 샤넬 가방에 에르메스 스카프, 루이비통 구두까지 완벽했어요. 어머니, 이거 작은 선물이에요. 유리가 고급 포장지에 쌓인 선물을 내밀었어요. 이게 뭐니? 인삼 진액이에요. 건강에 좋다고 해서 가져왔어요. 아버지 것도 따로 준비했고요. 장기철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 비싼 거 아니야? 우리가 이런 걸 받아도 되나?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워낙 효도를 강조하셔서요. 태준 오빠 부모님께 잘하라고 하셨거든요. 역시 교육을 잘 받은 집 딸이네. 오미선이 흐뭇해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세요. 꽤 큰 회사거든요. 유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건설회사. 그럼 돈도 많이 버시겠네.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유리가 자신의 명품 가방을 살짝 만지작거렸어요. 우와, 이거 샤넬이야? 진짜 예쁘다. 오미선이 감탄했습니다. 네, 지난주에 새로 산 거예요. 아버지가 용돈을 넉넉하게 주셔서요. 부러워 죽겠네. 우리는 언제 이런 거 사보나? 장기철이 부러워하며 말했어요. 아버지, 곧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태준 오빠도 승진할 거고요. 유리의 말에 모두가 기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하늘 씨는 어디 갔나요? 유리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어요. 아, 그 애는 짐 싸서 나갔어. 이혼하기로 했거든. 벌써요? 빠르네요. 유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뭐 미련 둘 필요 없잖아. 어차피 우리 집안에 도움도 안 되는 애였으니까. 오미선이 무심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8년이나 같이 살았는데. 유리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태준이 손을 저었습니다.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냥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네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자, 그럼 이제 유리방 정리해주자. 오미선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하늘 씨가 쓰던 방 말이에요? 응, 거기가 제일 좋은 방이야. 남향이라 햇볕도 잘 들고. 네, 좋아요. 근데 하늘 씨 물건들은 다 치웠어요? 응, 모두 가져갔어. 우리가 쓰던 건 그대로 두고 가더라고. 다행이네요. 새로 살 필요가 없겠어요. 유리가 만족스러워했어요. 방 정리를 하면서 유리는 계속 자신의 집안 자랑을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 회사가 정말 크거든요. 직원만 해도 200명이 넘어요. 대단하네. 우리 태준이가 정말 좋은 사람 만났어. 장기철이 기뻐했습니다. 곧 결혼식도 올려야겠네. 언제쯤 생각하고 있니? 유리가 태준을 바라봤어요. 이혼 절차가 끝나면 바로 할 생각이에요. 좋은 생각이네. 우리도 빨리 며느리 맡고 싶어. 오미선이 손뼉을 쳤어요. 그런데 결혼식은 어디서 할 거니? 아버지가 호텔을 대관해 주신다고 하셔서요. 5성급 호텔에서 할 예정이에요. 5성급 호텔? 정말? 네, 하객들도 많이 올 거예요. 아버지 회사 관계자들이랑 정치인들도 오실 거고요. 시댁 식구들은 감탄을 연발했어요. 정말 우리 팔자가 늘었네. 하늘이 때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야. 맞아. 역시 며느리가 달라야 한다니까. 저녁 시간이 되자 유리가 말했어요. 오늘은 제가 저녁 사드릴게요. 맛있는 거 시켜요. 정말? 고마워라. 오미선이 기뻐했습니다. 중국집 말고 좀 좋은 데서 시킬까요? 일식집이나 양식집은 어때요? 와, 그런 데서도 배달이 돼? 네, 요즘은 다 돼요. 제가 자주 시켜 먹거든요. 유리가 스마트폰으로 주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한 상만 해도 10만 원은 넘을 텐데. 장기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괜찮아요, 아버지. 이 정도는 용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대단하다 정말. 우리는 언제 이렇게 살아보나. 곧 고급 일식 도시락이 배달됐어요. 상차림이 정말 화려했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비싸 보인다. 맛있게 드세요. 자주 사드릴게요. 유리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감격했어요. 정말 복 받은 것 같아. 하늘이 때는 라면도 아껴가며 끓였는데. 그러게 말이야. 역시 집안이 중요해. 식사를 하면서 유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말씀하시길 태준 오빠 회사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하세요. 정말? 어떤 도움? 저희 회사에서 하청업체를 자주 쓰거든요. 태준 오빠 회사도 한번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럼 우리 회사에도 좋은 일이 생기겠네. 당연하죠. 우리가 가족이 되는데요. 유리의 말에 모든 사람이 기뻐했습니다. 정말 잘 됐다. 하늘이는 우리한테 뭘 해준 게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오미선이 하늘을 깎아내렸어요. 이제 그런 얘기는 그만해요, 어머니. 과거는 과거니까요. 유리가 너그럽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태준과 단둘이 앉아 있었어요. 오빠, 정말 좋은 집안이네요. 부모님도 너무 좋으시고. 고마워. 내가 와줘서 우리 집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저도 빨리 가족이 되고 싶어요. 유리가 태준의 손을 잡았어요. 그런데 하늘 씨는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응, 완전히 빈털털이었어. 부모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럼 이혼할 때 재산 분할 같은 것도 없겠네요? 당연하지. 뭘 나눌 게 있어? 오히려 우리가 8년 동안 먹여 살린 거야. 다행이에요. 복잡하지 않아서. 유리가 안도하며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정식으로 접수됐어요. 하늘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혼에 동의했습니다. 야, 하늘이가 정말 순해. 아무 요구도 안 하고 그냥 이혼해주네. 태준이 신기해했어요. 바보 같은 거지. 자기 권리도 모르고. 오미선이 비웃었습니다.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돼서 좋네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태준이 유리의 어깨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몰랐어요. 자신들이 누구를 버렸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말이죠. 하늘그룹 본사 앞에 검은색 벤츠가 멈춰 섰습니다. 뒷좌석에서 하늘이 내렸어요. 8년 만에 보는 아버지 회사 건물이었습니다. 따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비서 김 과장이 깊게 인사했어요. 김 과장,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아닙니다. 회장님께서 따님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늘은 고개를 끄덕이며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모두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최고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회장실 문이 열리자 박대현 회장이 일어났어요. 하늘아, 정말 오랜만이구나. 아버지. 하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박대현이 딸을 안으며 물었어요. 괜찮았어요. 좋은 경험이었어요. 좋은 경험이라니. 내 딸이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살았는데. 박대현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계셨어요? 내가 몰랐을 거라고 생각했니? 내가 결혼하는 순간부터 모든 걸 지켜봤어. 하늘은 놀랐어요. 아버지가 자신의 결혼 생활을 알고 있었다니요. 왜 가만히 계셨어요? 내가 선택한 길이니까.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게 준비해뒀어. 박대현이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게 뭐예요? 내 명의로 된 부동산과 주식들이야.
8년 동안 계속 불려뒀어. 하늘은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어마어마한 자산이 자신 명의로 되어 있었어요. 이제 정말 돌아올 거지? 네, 아버지. 돌아왔어요. 그럼 복수하고 싶겠네. 박대현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복수요? 너를 그렇게 대한 놈들 말이야. 가만 놔둘 생각이니? 하늘은 잠시 침묵했어요. 사실 복수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당한 만큼은 돌려받고 싶어요. 좋아. 그럼 우리 힘을 써보자. 박대현이 전화를 눌렀습니다. 김 과장, 법무팀과 조사팀을 회장실로 불러. 네, 회장님. 곧 하늘그룹의 최고 법무진과 조사팀이 회장실에 모였어요. 여러분, 제 딸이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하늘이가 복귀하실 때까지 모든 지원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특히 장태준이라는 사람과 그 가족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세요. 또 최율이라는 여자도 마찬가지로요. 법무팀장이 메모를 했어요. 어떤 수준까지 조사하면 될까요? 모든 것을 조사하세요. 재산 상황, 인간관계, 과거 이력까지 빠짐없이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이 입을 열었어요. 특히 최율이라는 여자에게 집중해 주세요.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조사해 보겠습니다. 조사팀장이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복귀할 때까지 비밀로 해주세요. 아무도 모르게 진행하고 싶어요. 당연합니다, 따님. 박대현이 말했어요. 하늘아, 이제 내 방을 다시 정리해야겠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아직은 조용한 곳에서 지내고 싶어요. 그럼 펜트하우스를 하나 마련해주지. 박대현이 김 과장에게 지시했습니다. 시내 중심가에 좋은 펜트하우스 하나 구해서 지내실 수 있게 해줘. 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하늘은 아버지의 배려에 감사했어요. 아버지,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이 있어요. 뭐든 말해봐. 제가 8년 동안 배운 게 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말이에요. 박대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경험을 살려서 회사에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다. 부회장 자리를 준비해 둘까? 아직은 아니에요. 차근차근 준비하고 싶어요. 알겠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자. 그날 오후 조사팀이 첫 번째 보고를 했어요. 장태준에 대한 기초조사가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현재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는데 실적이 그리 좋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사는 집도 전세로 살고 있어요. 전세요? 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집의 실소유주가 저희 계열사예요. 하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계열사라고요? 네, 하늘건설에서 투자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재미있네요. 또 다른 내용은 없나요? 태준이 다니는 회사도 저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요 프로젝트의 하청업체들이 대부분 저희 계열사거든요. 하늘이 웃었어요.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면 언제든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아요. 그럼 최유리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이미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그녀가 말하는 아버지의 건설회사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조사팀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또한 그녀의 과거 이력을 조사해보니 여러 남자들과 만났던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매번 비슷한 패턴을 보입니다. 어떤 패턴이요? 부잣집 딸로 위장해서 접근한 다음
상대방의 재산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하늘의 표정이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증거는 확실한가요? 내일까지 확실한 증거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하늘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들이 저를 가난하다고 무시했으니 이제 진짜 가난이 뭔지 알려줘야죠. 하늘의 목소리에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든 준비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날 밤 하늘은 새로운 펜트하우스에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8년 만에 되찾은 자신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하늘의 눈빛에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조사팀장이 두꺼운 파일을 하늘 앞에 놓았어요. 하늘은 파일을 천천히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하늘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본명은 최유리가 맞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 아니라 3년 전에 부도난 치킨집 사장이에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현재 가족들은 빚더미에 앉아 있고 최유리는 그 빚을 갚기 위해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해자들도 있나요? 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7명입니다. 모두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어요. 하늘이 파일을 더 자세히 봤습니다. 이 사람은 500만 원, 이 사람은 1000만 원. 꽤 많은 돈을 뜯어냈네요. 총합하면 약 3억 원 정도 됩니다. 정말 전문가네요. 그런데 왜 아직 잡히지 않았나요? 매번 증거를 남기지 않고 영리하게 행동했거든요. 그리고 피해자들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요. 하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어떤 계획인 것 같나요? 태준과 결혼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동시에 시댁 식구들한테서도 돈을 뜯어낼 계획인 듯해요.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하늘이 다른 서류를 펼쳤어요. 그런데 유리가 가지고 다니는 명품들은 어떻게 된 건가요? 대부분 짝퉁이거나 대여품입니다. 명품 대여업체에서 빌린 거예요. 정말 치밀하네요. 조사팀장이 계속 보고했어요. 또한 유리는 현재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상태입니다. 신용도도 최악이고요. 그럼 곧 한계에 부딪히겠네요. 네, 그래서 더 급하게 태준과의 결혼을 추진하려는 것 같습니다. 하늘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피해자들과 연락해 보세요. 집단 고발을 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미 몇 명과 접촉했습니다. 모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어요. 좋아요. 그럼 이제 태준 쪽 조사 결과도 들어볼까요? 네, 태준이 다니는 회사 상황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회사의 주요 프로젝트들이 저희 계열사들과 연결되어 있어요. 하늘건설, 하늘물산에서 발주하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계약을 취소하면 태준의 회사는 큰 타격을 받을 겁니다. 매출의 70% 이상이 저희 계열사 일이거든요. 그리고 태준 개인 상황은 어떤가요? 재산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세 보증금도 대출로 마련한 상황이고요. 빚이 있다는 거네요. 네, 적지 않은 빚이 있습니다. 게다가 신용카드 사용도 한계에 가까워요. 재미있네요. 하늘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여 볼까요? 어떤 순서로 진행하시겠어요? 우선 태준의 경제적 기반부터 흔들어 보죠. 회사 프로젝트들을 취소하는 거예요. 모든 프로젝트를 한 번에 취소하면 의심받지 않을까요? 천천히 하나씩 취소하면 됩니다. 자연스러운 이유를 대면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유리의 정체도 폭로할 준비를 하세요. 언제쯤 실행하시겠어요? 다음 주부터 시작해요. 태준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유리의 본색이 드러낼 거예요. 하늘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누군지는 절대 알려지면 안 돼요. 당연합니다.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게 해야 해요. 며칠 후, 태준의 회사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부장님, 하늘건설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무슨 내용이야? 다음 분기 프로젝트를 다른 업체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 조건이 맞지 않았나? 검토 결과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상하네. 평소에는 문제 없었는데. 며칠 후에는 하늘물산에서도 비슷한 연락이 왔어요. 또 계약 취소라고요? 네, 이번에도 조건 불일치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연달아 이런 일이 생기다니. 회사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어요. 태준 씨, 잠깐 사무실로 와보세요. 부장이 태준을 불렀습니다. 태준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무슨 일이세요? 최근 담당하신 프로젝트들이 연달아 무산됐잖아요. 그건 제 탓이 아닌데요. 클라이언트 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잖아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건 사실이죠. 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결정을 내렸어요. 태준 씨를 다른 부서로 발령시키기로 했습니다. 다른 부서요? 급여도 조정될 예정이고요. 얼마나 깎이는 건가요? 30% 정도 될 것 같아요. 태준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급여가 줄어든다니요. 이에 제기는 할 수 없나요?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싫으면 나가시는 수밖에요. 태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침통한 표정으로 집에 들어왔어요. 오빠,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요? 유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30% 깎는데. 유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일시적인 거죠? 아니야, 계속 그럴 것 같아. 오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유리가 웃으며 말했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태준 씨, 죄송하지만 해고 통보를 드려야겠어요. 뭐라고요? 최근 실적 부진과 회사 구조 조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일이? 태준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해 드릴게요. 이렇게 갑자기 내보낼 수는 없어요. 이미 결정된 사항입니다. 태준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집에 돌아와서 이 소식을 전했을 때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해고됐다고? 장기철이 놀랐습니다. 네, 갑자기 구조조정을 한다면서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지? 오미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다른 회사를 알아봐야죠. 태준이 답했지만 목소리에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유리의 얼굴에는 실망감이 역력했어요. 오빠, 괜찮을 거예요. 금방 좋은 회사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유리야. 하지만 유리는 속으로 다른 계산을 하고 있었습니다. 태준이 이렇게 빨리 무너질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유리는 몰래 전화를 걸었어요. 언니, 나야. 상황이 좀 안 좋아. 무슨 일이야? 태준이 해고됐어. 이제 돈이 없어. 그럼 빨리 정리하고 나와.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지 않을까? 집도 있고. 위험해지기 전에 나와. 예전에도 그런 일 있었잖아.
유리는 고민에 빠졌어요. 계속 진행할지 아니면 도망갈지 결정해야 했거든요. 한편 하늘은 모든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네요. 네, 태주는 완전히 무너져가고 있고 유리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유리가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에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나요? 짐을 정리하고 있고 항공편도 알아보고 있어요. 해외로 나갈 생각인가 보네요. 네, 내일 오후 비행기를 탈 예정입니다. 하늘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오늘 밤에 모든 걸 끝내야겠네요. 무슨 계획이신가요? 피해자들의 고발장도 오늘 밤에 접수하세요.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계좌도 동결하고요. 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날 밤 유리는 몰래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태준과 시댁 식구들이 잠든 사이에 도망갈 계획이었죠. 태준 오빠, 미안해. 하지만 어쩔 수 없어. 유리는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만 챙겼어요. 명품들은 모두 대여품이니까 반납해야 했습니다. 핸드폰도 바꿔야겠어. 추적당할 수 있으니까. 유리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택시를 불러서 공항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공항에 도착한 유리를 기다리고 있는 건 출국 심사가 아니라 경찰이었습니다. 최유리 씨 맞으시죠? 네. 왜 그러세요? 사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요?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권이 있습니다. 유리는 수갑을 차고 연행됐어요. 공항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습니다. 한편 태주는 집에서 유리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유리야? 어디 갔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유리의 방을 확인해 보니 짐이 모두 사라져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유리가 없어져 버렸어요. 뭐라고? 오미선과 장기철이 달려왔습니다. 짐도 다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 설마 도망간 건 아니겠지? 장기철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연락해봐. 태준이 유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전화도 안 받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사라진 거지? 그때 뉴스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속보입니다. 다중사기 혐의로 수배 중이던 최유리 씨가 인천공항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에 수갑을 찬 유리의 모습이 나왔어요. 저 사람이 우리 유리 아니야? 오미선이 놀라며 소리쳤습니다. 최 씨는 부잣집 딸로 위장해 여러 남성들로부터 수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태주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사기꾼이었다고. 유리가. 피해자는 현재까지 7명으로 확인됐으며 피해 금액은 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억 원? 장기철이 경악했습니다. 경찰은 최 씨가 명품 대여업체에서 가방과 액세서리를 빌려 부유한 집안 딸로 위장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명품도 다 가짜였다고. 오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또한 최 씨의 아버지는 건설회사 사장이 아닌 부도난 치킨집 사장으로 밝혀졌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구나. 태준이 무력하게 주저앉았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속은 거야. 그날부터 태준 가족의 진짜 고통이 시작됐어요. 경제적으로도 막막했고 체면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어디서 일자리라도 구해야겠어.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태준을 고용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도 거절당하기만 했어요. 죄송합니다. 현재 채용 계획이 없어서요. 다른 부서는 어떤가요? 모든 부서가 마찬가지입니다. 태주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경력도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거절당하는 건지 말이죠. 이상해. 뭔가 이상하다고. 하지만 태주는 몰랐습니다. 하늘그룹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한 달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집 앞에 뭔가 붙어 있네. 장기철이 대문에 붙은 종이를 떼어봤습니다. 건물 매각 통보서네. 뭐라고? 오미선이 달려왔어요. 건물이 팔렸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새 건물주가 재개발을 한다면서 한 달 안에 나가라고 하네. 태준이 황급히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 집이 매각됐다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네, 맞습니다. 새 건물주가 재개발 계획이 있어서요. 그럼 다른 집이라도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임대료가 많이 올랐어요. 게다가 보증금도 2배는 준비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2배요? 네, 시세가 많이 올랐거든요. 태준 가족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일자리도 없는데 집까지 잃게 생겼어요. 어디서 그런 돈을 구하지? 오미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친척들한테 빌려달라고 해볼까? 체면이 말이 아닌데 어떻게 그래? 장기철도 답답해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고시원으로 이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네 식구가 작은 고시원 방 하나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 곳이야? 오미선이 좁은 방을 보며 절망했습니다. 일단 여기라도 있어야지. 길에서 잘 수는 없잖아. 태준이 체념하며 말했어요. 그런데 생활비는 어떻게 해? 장기철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제가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데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어머니라도 일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살아야 했거든요. 장기철은 경비 일자리를 구했어요. 밤 12시간 근무하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몸이 힘드시면 안 하셔도 돼요. 아니야. 누군가는 돈을 벌어야지. 65세의 장기철에게는 너무 버거운 일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오미선도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이 부르터도 참아야 했어요. 어머니도 무리하지 마세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몸은 정직했어요. 며칠 만에 손목이 부어올랐습니다. 태주는 여전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도 거절당하기만 했습니다. 이상해. 왜 다들 나만 보면 싫어하는 것 같지? 태주는 모르고 있었어요. 하늘그룹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결국 태준도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태주는 깊은 밤 편의점에서 일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태주는 절망스러웠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중견기업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편의점 알바생이 됐어요. 한편 하늘은 하늘그룹 부회장으로 정식 취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취임식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감사해요. 그런데 전 남편 가족들 근황은 어떤가요? 매우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에서 지내며 모두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하늘의 표정에는 동정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업자득이에요. 제가 당한 만큼 당하는 거죠. 좋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때가 됐네요. 어떤 계획이신가요? 세상의 진실을 알릴 때가 왔어요. 아침 일찍부터 집 앞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장태준 씨 맞으시죠? 최유리와의 관계에 대해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도 피해자예요. 태준이 황급히 대답했어요.
사기꾼인 줄 알고 사귀신 건가요? 아니에요. 저희도 완전히 속았어요. 그럼 결혼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취소됐어요. 당연히 취소됐죠. 기자들의 질문 공세에 태주는 제대로 답변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서 들어가자. 오미선이 태준을 끌고 고시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저도 모르겠어요. 유리가 그런 사람일 줄은. 우리가 하늘이를 버리고 사기꾼을 택한 거야? 장기철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보다 지금 어떻게 할 거야? 기자들이 계속 찾아올 텐데. 맞아. 정말 창피해 죽겠어. 그때 또 다른 뉴스가 나왔어요. 추가 소식입니다. 최유리 사기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 뭔 소식이야? 태준이 불안하게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최유리와 결혼 예정이었던 장태준 씨의 전 부인이 사실은 하늘그룹 박대현 회장의 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뭐라고? 세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이하늘 씨는 8년 전 신분을 숨기고 결혼했으며 최근 이혼 후 하늘그룹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늘이가 재벌가 딸이었다고? 오미선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늘그룹은 국내 최대 건설사 중 하나로 박 회장의 자산은 수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수조 원? 장기철이 기절할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하늘 씨는 현재 하늘그룹 부회장직 복귀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가 재벌가 며느리를 내쫓은 거야? 오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누구와 살았던 거지? 태준도 완전히 패닉 상태였어요. 관계자에 따르면 이하늘 씨는 진정한 사랑을 찾기 위해 8년간 신분을 숨기고 살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그럼 하늘이가 우리를 정말 사랑했다는 거네. 오미선이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늘이를 돈 없다고 내쫓았구나. 장기철이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어떻게 하지? 이제 어떻게 해? 태준이 패닉 상태에서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한테 사과해야 해. 당장 사과하러 가자. 오미선이 일어섰어요. 어디로 가는데? 연락처도 모르잖아. 맞아.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그럼 하늘그룹에 가자. 회사에 가서 만나달라고 하자. 세 사람은 급하게 옷을 갈아입고 하늘그룹 본사로 향했습니다. 하늘그룹 본사 앞에 도착한 태준 가족은 어리둥절했어요. 거대한 빌딩을 보며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늘이가 이 건물의 주인이라고? 믿어지지 않네. 일단 들어가 보자. 하지만 로비에서부터 막혔어요. 죄송합니다. 약속 없이는 면회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하늘 부회장과 가족이에요. 경비원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봤습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신분증을 확인한 경비원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장태준이라는 분이 면회를 요청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경비원이 말했습니다. 면회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요? 우리는 전 남편이고 시댁 식구인데요. 그런 분들은 더욱 면회가 어렵다고 하네요. 태준 가족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전화라도 연결해 주세요. 전화 연결도 안 된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은 빈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한편 유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사기를 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했어요. 하지만 증거들이 너무 명확합니다. 검사가 서류를 제시했어요. 피고인이 명품 대여업체에서 가방을 빌린 기록,
가짜 회사 서류를 만든 증거, 그리고 여러 피해자들의 증언까지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유리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 얼마나 살게 되나요? 최소 3년은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3년이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크거든요. 유리는 절망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선택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거였어요. 며칠 후 1심 선고가 내려졌어요. 피고인 최유리는 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피해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유리는 고개를 숙인 채 재판정을 나갔어요. 같은 시간 태준 가족은 여전히 고시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유리 3년 선고받았네. 그래도 우리보다는 낫지.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할 것 같은데. 태준이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때 하늘이가 돌아왔으면 좋았을 텐데. 오미선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저지른 일이에요. 맞아. 우리 욕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장기철도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하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 저녁 하늘은 하늘그룹 임원들과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부회장님, 취임식 준비가 모두 끝났습니다. 감사해요. 언론 대응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8년간 서민 생활을 경험한 부회장님의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감동받고 계세요. 다행이네요. 특히 복수보다는 용서를 택했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늘이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 차가운 미소였습니다. 용서라니. 저는 그냥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를 지켜본 것뿐이에요. 그것이 더욱 인상적인 거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됐네요. 6개월 후 유리의 항소심에서도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합니다. 징역 3년을 확정합니다. 유리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교도소에서 3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나요? 이미 대법원까지 갔는데 뒤집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정말 3년 동안. 네, 각오하셔야겠어요. 유리는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같은 시간, 태주는 또 다른 구직 면접을 보고 있었어요. 경력을 보니 나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오래 쉬셨나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게 설명하기 좀 복잡해서요. 그런데 레퍼런스 체크를 해보니 좀 이상한 점들이 있던데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업계에서 좋지 않은 소문이 있더라고요. 태주는 또 한 번 거절당했습니다. 벌써 20번째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태주는 한숨만 나왔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가족 생계를 유지하기도 버거웠습니다. 고시원에 들어서니 시댁 식구들이 라면을 끓이고 있었어요. 오늘도 안 됐구나. 오미선이 태준의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떨어졌어. 우리가 뭔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살아야 하지. 장기철이 원망스럽게 말했어요. 잘못이 없다고요? 아버지, 우리가 하늘이한테 얼마나 못했는데요. 태준이 쓰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까지 하다니요? 우리가 먼저 하늘이를 내쫓았잖아요. 말은 그렇지만 오미선이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 했어요. 어머니는 지금까지도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당시에는 어떻게 알았겠어? 하늘이가 재벌가 딸인 줄.
태준의 말에 오미선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장기철이 경비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그냥 좀 어지러웠을 뿐이야. 병원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어디 있어? 그냥 집에서 쉬면 돼. 65세의 장기철에게는 야간 경비 일이 너무 버거웠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오미선도 설거지 일을 하다가 손목을 다쳤어요. 어머니, 손목이 왜 이렇게 부었어요? 그냥 좀 아픈 것 같아. 괜찮아. 일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럼 생활비는 누가 벌어? 내가 취업이나 해. 태주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한편 하늘은 하늘그룹 부회장으로 정식 취임했어요.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직원들이 모두 인사를 했습니다. 감사해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하늘은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부회장님, 첫 번째 사업 계획은 무엇인가요? 서민들을 위한 복지 사업을 확대하려고 해요. 좋은 계획이네요. 8년간 평범한 사람들과 살아본 경험을 활용하고 싶어요. 하늘의 말에 모든 임원들이 감탄했어요. 그런데 부회장님, 예전 남편 쪽에서 계속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요? 사과하고 싶다는 내용입니다. 하늘이 차갑게 웃었어요. 이제 와서 사과라니. 거절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년 후, 태준 가족의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아버지, 또 병원에 가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가? 장기철은 매일 12시간씩 경비 일을 하다가 결국 당뇨병이 생겼습니다. 병원비는 어떻게 해요? 모르겠다. 보험도 끊어진 상태인데. 오미선도 손목 부상으로 일을 그만둬야 했어요. 이제 정말 막막하네. 결국 태준 혼자서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새벽 배송 일까지 하게 됐습니다. 이런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태준은 절망스러웠어요. 3년 전만 해도 중견기업 과장이었는데 이제는 생계형 아르바이트생이 됐습니다. 어느 날 태준은 신문에서 하늘의 기사를 봤습니다. 하늘그룹 이하늘 부회장, 사회복지재단 설립 발표. 기사를 읽어보니 하늘이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었어요. 복지를 위해 100억 원을 기부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저 돈이면 우리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데. 태주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난 후 유리가 감옥에서 나왔어요. 하지만 전과자가 된 유리를 받아주는 곳은 없었습니다. 언니, 일자리 좀 소개해줘. 미안하다. 너 때문에 우리 가족도 피해봤어. 유리의 가족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결국 유리는 혼자서 생계를 유지해야 했어요. 그런데 전과자를 고용하려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유리도 후회하고 있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한편 태주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편의점에 익숙한 얼굴이 들어왔어요. 태준이 아니야? 대학 동창 민호였어요. 민호야, 오랜만이다. 너 여기서 뭐 해? 아르바이트야? 응.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태주는 창피해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나는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직원도 뽑고 있는데 너 관심 있어? 정말? 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응, 내일 한번 사무실로 와봐. 고마워, 민호야. 하지만 다음 날 민호에게서 실망스러운 연락이 왔어요. 태준아, 미안한데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야? 너 하늘그룹과 무슨 문제가 있니? 하늘그룹이랑?
우리 회사 주요 거래처가 하늘그룹이거든. 근데 너를 채용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 아, 태주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하늘이 자신을 완전히 차단해버린 거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바보였네. 진짜 금을 버리고 돌을 주었으니. 오미선이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 해도 소용없어요. 태준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어요. 하지만 후회해도 이미 늦었어요. 하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2년 후, 하늘그룹 본사에서는 중요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희 이하늘 부회장이 결혼을 발표하게 됐습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어요. 상대방은 어떤 분인가요? 하늘그룹 상무로 재직 중인 김민우 상무입니다. 하늘이 옆에 서 있는 남자를 소개했습니다. 키가 크고 온화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언제부터 만나셨나요? 회사에서 함께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김민우가 대답했어요. 부회장님의 과거 결혼 생활은 어떠셨나요? 기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하늘이 밝게 웃으며 답했어요. 결혼식은 언제 올리실 예정인가요? 다음 달에 올릴 예정입니다. 축하합니다. 기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한편 태주는 여전히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편의점 텔레비전에서 하늘의 결혼 소식이 나오고 있었어요. 하늘이 정말 행복해 보이네. 태주는 복잡한 심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예쁘게 나왔네. 우리가 함께 살 때보다 훨씬 밝아 보여. 하늘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서울 시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렸어요. 정재계 인사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부회장님. 감사해요. 정말 행복해요. 하늘은 아름다운 웨딩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김민우가 하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과거는 모두 잊고 앞만 보고 살아요. 결혼식은 정말 화려했습니다. 하늘그룹의 위상을 보여주는 완벽한 행사였어요. 그 시간 태주는 편의점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텔레비전에는 하늘의 결혼식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하늘그룹 이하늘 부회장이 오늘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행복해하는 하늘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정말 다른 세상에서 사는 것 같네. 태주는 자신의 초라한 모습과 비교하며 한숨을 쉬었어요. 시댁 식구들도 고시원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게 우리 며느리였는데. 오미선이 후회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소리 하지 마. 우리가 버린 거잖아. 장기철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우리가 정말 바보같이 살았네. 3년이 흐른 뒤 하늘은 사회복지재단 이사장으로도 활동하고 있었어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이번 달에도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으셨어요. 다행이네요.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예산을 늘려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늘은 진심으로 사회에 기여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어려웠던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정말 훌륭하십니다. 그런 하늘의 모습을 보며 직원들은 존경심을 갖게 됐습니다. 한편 태주는 지방 소도시로 이사를 갔어요. 서울에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거든요. 여기서는 그나마 막노동 일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만 생활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시댁 식구들도 나이가 들어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장기철은 폐지를 주어서 용돈을 벌었고 오미선은 남의 집 청소 일을 했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 오미선이 한탄했습니다. 자업자득이야. 우리가 잘못한 거니까. 태준이 체념한 듯 말했어요. 그때 하늘이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장기철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하늘은 그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거든요. 어느 날 저녁 하늘은 남편 김민우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행복해? 물론이에요. 당신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해요. 나도 마찬가지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아. 하늘은 진심으로 행복했어요. 과거의 아픔은 이제 먼 기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예전 생각이 나지 않아? 김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가끔은 나죠.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정말? 네. 그 경험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거든요. 하늘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됐어요. 김민우가 하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갔어요. 하늘은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순간 진짜 소중한 것을 잃게 됩니다. 진정한 가치는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죠. 하늘의 새로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된 거였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함께 말이죠. 하늘은 날마다 새로운 꿈을 키워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찾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